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자면은, 저는 저기 전에 회사에서,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회사에서, 멋쟁이 사자처럼 대학교 동아리 아니고요. 본사에서 웹3 개발자를 하다가, 그 팀이 폭파됐어요. 저희 회사가. 그래가지고, 나올 때가 됐는데, 팀원들끼리 하던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침 투자를 받아가지고, 팀원들끼리 다 나와서 창업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저도 대학생이고요. 흔히들 말하는 과자 대학생인데 회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왜 많은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옛날과 지금과 신입 개발자, 학생 개발자가 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라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 쪽이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학교 때문에 올라와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나오지 말라 했죠. 2020년대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아깝잖아요. 자취방만 월세 몇십만 원씩 내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까우니까 알바를 해보자 해서 원래는 가회나 뭐 그런 거 하다가 전공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왕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그때 1학년 2학기였어요. 휴학을 해가지고. 근데 취업이 됐어요. 개발자로. 그 당시에는 컴공이면은 개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너 컴공이야? 합격. 인성만 보고 합격. 그리고 고3들도 이제 컴공을 간다면 너 커서 뭐 될라 그러냐 졸업해서 뭐 하려고 하냐 용팔이 할 거냐 그런 말이 많을 때였어요. 컴공이 뜨기 전에도 지금처럼 지금이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컴공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뜨기 시작하면서 신입 개발자 취업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신입뿐만 아니에요. 경력도 어렵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팀이 폭파되기도 하고 인원을 분석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원래 회사들이 개발자가 안 되면 일 잘하겠구나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인원은 줄이고 양보단 질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개발자 취업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몸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코로나 때 막 네카라쿠베드 신입 초보 막 5천 주겠다, 6천 주겠다 해서 뽑아놓고 개발자 몸값이 엄청 올렸죠. 막 억대 연봉 엄청 나오고 그러면서 잘 나가나 싶었더니 이제 투자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다들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카오 엔터 얼마 전에 구조조정 크게 했고 카카오 엔터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사업을 정리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FA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분들과 경쟁을 하게 됐죠. 다들 혹시 여기서 지금 신입 채용 준비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과정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졸업반이다. 나 4학년. 아직 취업은 나에게 좀 먼 얘기다. 지금 그러신 분 있나요? 다들 관심 있으니까 이 세션을 들으러 오셨겠죠?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 막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쟤는 뭐 어느 대회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다더라, 뭐 해커톤에 나와서 상을 받았다더라 하면서 되게 자신감 많이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친구들이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사실 그 지금 회사들이 다 정리하면서 남은 중고 신입들입니다. 중고 신입들. 보통 신입 공채를 보면은 대부분 뭐 3년차 미만의 개발자, 1년차 미만의 개발자 이렇게 뽑죠. 대학 졸업 예정자만 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신입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경력이 대부분 없을 테니까 그분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고3 때 수능 칠 때 경쟁자가 현역이 아니라 재수생들이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런 중고 신입들이랑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력을 어떻게 쌓아라는 거냐? 뭐 당장 외주를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의 의견 플러스 실제 현업에서 개발하고 계신 분들과 뭐 CTO급 아니면 리드급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신입에게 어떤 걸 기대하냐, 어떤 신입을 뽑냐라고 물어봐서 정리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취준을 위해 나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뭐 블로그를 쓴다 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나는 일단 취업 위해 뭔가 하고 있다. 부트캠프를 다니든 뭘 하든.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혹시 부트캠프 혹시 비전공자신가요? 아, 그쵸. 보통 비전공자분들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들 스펙을 빵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면접관들이 말한 공통적인 내용은 신입에게 뭘 바라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잘 적응만 해달라는 게 보통 대부분의 답변이었어요. 사실 경력자들도 이직을 하면 그 회사에 적응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뭐 자바 스프링 부트 개발자야. 원래 했었고 이직을 했는데 거기도 스프링 부트야. 라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로직도 이해를 해야 되고 회사마다 코딩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 거 이해하는데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신입은 더 오래 걸리겠죠.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사고만 치지 말고 뭐 하려고 굳이 나서지 말고 적응만 잘해달라. 이게 신입에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논외고 보통 스펙을 더 채우려 하죠. 나는 어디서 우승했다, 뭘 할 줄 안다. 그러면서 점점 차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들 그런 것만 하니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발표를 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뭐, 대학교에서 팀플도 그렇고, 뭐, 이런 자리에서 발표도 그렇고, 꼭 개발적인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발표라는 걸 작년 6월인가 8월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4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저도 KRUG에서 저는 원래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거기서 한 50명, 100명 이렇게 소규모로 발표를 하다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왜 발표를 시작했냐? 여러분 다들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나 AWS 자격증, 뭐 솔루션 아키텍트 자격증 딸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근데 솔직히 학생의 입장으로 시험에 밀리게 되고 뭐 과제에 밀리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발표를 공부의 수단으로 썼어요. 그냥 저는 원래 리액트 개발자였는데 플러터를 항상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회사에 바빠서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플러터 발표하겠다. 아무것도 몰라요. 플러터 독서도 안 봤어.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질문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이상한 지식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잠을 줄여서라도 하게 돼요. 여러분 시험 벼락치기 하는 건 똑같습니다. 벼락치기 해보신 분들 아실 거고 여러분 한 번쯤은 컨닝 페이퍼 만들어 봤을 거예요. 학창 시절이든 뭐든. 컨닝 페이퍼 만들면은 정말 핵심만 정리하면서 그거 만들다 보면 다 외워지거든요. 다들 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발표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들어온 효율이 달라요. 더 깊게 내가 파고들게 되고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다 보면은 공부가 정말 잘 됩니다. 그게 꼭 발표를 하면서 내 스펙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얻는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 뭐 동아리나 학교에서 스터디 같은 거 별로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 외적인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게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다들 뭐 스터디 하기로 한 날 바로 전날 급하게 하고 그러죠.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만 공부되고 다들 듣지도 않고 사실 능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 시간 맞추는 게 더 힘들고 그래서 저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그냥 나 혼자 떠들겠다 해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AWS나 제가 GDSC 리드도 했었어가지고 뭐 GDG 같은 데서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 뭐 이제는 100명 한 300명 되고 이제 데이터도 엠버서더가 올해 얼마 전에 됐는데 이제 뭐 6월에 뉴욕에 가가지고 발표 막 몇천 명 앞에서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게 되게 저는 공부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보자는데요. 뭐 오늘 KRUG 같은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클라우드 클럽 여러분이 창설하셔도 좋고 하다 보면 왜 좋냐? 사실 이게 개발 지식을 얻을 수 있진 않아요. 와서 뭐 노동만 할 수도 있고 스텝하면서 고생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왜 하냐? 네트워킹을 하는 건데 여러분 공부하다가 막히시잖아요. 막 에러 떠서 모르겠어. 특히 뭐 AI, ML은 요즘 최신 기술에서 뜨지도 않아. 그럼 어렵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안 나오고 구글 못 믿겠고 막 중국어 나오고. 그럴 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경력이 좋습니다. 이제 공부할 거 다 하고 심심해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보통 하셔요. 아니면은 뭐 회사 내가 데리고 가려고 사실 잠입수사 하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트워킹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주니어 때는 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되게 큰일 나거든요. 이게 모르는 것보다 어렵지 아는 게 무섭다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알려주는 거 좋아하셔요. 막 더 알려주시고 난 A만 물어봤는데 막 Z까지 알려주려 하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고
해서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 마음에 든대. 저 뭐 혹시 취준 중인데 얘기하면은 추천서 써주기도 하고 주변에 실제로 그런 네트워킹 활동을 하면서 추천서 써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도 그걸로 면접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다라는 것과 솔직히 학교 동아리나 학교 활동에서 하는 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생각난 건데 이 QR코드 찍으시면 질의응답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면접을 보기도 하고 멘토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스펙이 이래요. 저 어느 학교 컴공이에요. 밑에 일단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야. 배워본 거,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씁니다. 여기서 할 줄 아는 건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밑에 봐서 나 어디 인턴 해봤어요. 어느 동아리 하고 있어요. 해커톤 뭐 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뭐 어떤 기술 썼어요.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걸 어떻게 다 했냐고 생각이 드실지, 뭔가 실속이 없어 보이는지 여러분의 의견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이력서가 올라옵니다. 근데 면접관은 솔직히 이런 이력서를 적게는 수십 장, 많게는 100장 이상 본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중간에서부터 탈락에 넘깁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다 해? 나도 언어 뭐 10년 차 이상도 언어 두세 개 겨우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걸 다 했다고? 친밀성이 일단 떨어지죠. 이게 정말 할 줄 아는 걸 썼을까? 헬로월드 찍어본 걸 다 썼을까? 후자겠죠. 그래서 안 읽습니다. 밑에 게 다 정직하다 해도 위에 거에서 일단 친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력서를 쓰려고 하면 너무 꽉 차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이 있으시더라고, 신입분들이. 뭔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용인데, 옛날에는 막 개발자들 노트북에 막 맥북에 스티커 많으면 되게 막, 저 사람 고였다, 막 이런 생각이 많았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은 이런 커뮤니티 행사가 많지만, 옛날에는 개발자 커뮤니티 한국에 행사가 별로 없었고, 가려면 막 미국 가야 되고 이런데, 그러려면 회사에서 막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 보내겠지, 한두 명.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런 스티커 얻어가지고 붙이고 하다 보니 그 사람 곧 고인물, 회사에서 좀 인정받은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죠. 그게 왜냐? 부트캠프든 뭐 코딩 학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옛날엔 취업이 잘 됐어요. 스펙이 좋아서. 잘 되니까 양산력을 찍어내는 거. 그러니까 흔해졌죠.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자들, 우리 면접 보는 분에게 궁금한 거는 이걸 할 줄 아냐, 모르냐가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배워왔냐, 어떤 과정으로 너가 성장해 왔냐를 궁금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을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너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까지 해왔냐를 중시하는데 보통 여기 뭐 프론트, 백, 인프라 많으실 건데 지원해서 면접 가보면은 제일 첫 번째 아니면 꼭 하는 질문이 왜 그 직무를 선택했냐예요. 왜 프론트엔드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입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프론트엔드를 좋아서 하는 건지 잘 맞아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뭐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분들도 있고 백엔드 뭐 자바스크립트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하는 분들 해서 백엔드라고 뽑아놨더니 실제로 회사에서 해보니까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왜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선택했어? 프론트엔드 그냥 제일 쉬워 보여서 뭐 CS 외우기 싫어서 했어요. 그러면은 안 붙겠죠. 좀 뭔가 진정성이 있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그거를 얼마나 너가 잘 버텨나갈 수 있냐를 보는 것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께 물어봤을 때 두 명의 면접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앞에 봤던 그런 이력서처럼 정말 스펙이 빵빵했어. 진짜 누가 봐도 대단해. 막 사피에다가 막 알고리즘 경진대회 막 우승하고 그런 거 다 해냈고 두 번째 분은 그냥 일반적인 스펙이에요. 그냥 놀진 않고 살아왔어 보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든 코드를 한 깃허브에 30에서 50줄짜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 다 불렀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애였던 거야.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랑 일머리랑은 다릅니다. 서울대 뭐 카이스트 애들이라고 일을 잘하진 않아요.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다른 건데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 30줄, 50줄 별로 안 되는 코드지만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짰는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말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
이유의식 짠 거죠. 그냥 찍어내는 코드가 아니라, 생각 없이 짠 코드가 아니라. 그랬더니 후자를 뽑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게 예전에 VS 코드에 자기 코드를 틴더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내 코드 올려서 나 마음에 들어요, 싫어요 하는 게 있었는데, 면, 면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소개팅을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나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라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수많은 면접자들 사이에서. 그러기 위해서 뭐 스프링 부트를 쓴다, 지원했다. 근데 왜 썼냐? 뭐 보통 쓰는 거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하는데 실시간 통신을 위해서 소켓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켓 왜 썼는데? 그런 거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발자가 글로 써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회사에서 뭐 이런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고 난관을 겪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냐, 잘 하느냐가 그 좀 중요한 능력인데 그래서 이력서를 쓰실 때 나는 뭐 할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다. 학교에서 팀플을 하는데 누가 버스 타는데 어떻게 극복했습니다. 잠수 타는데 어떻게 끌어왔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써두시면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능력이니까요. 이력서는 나를 어필하는 서류인과 동시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막 생각 없이 이력 씁니다. 나 뭐 했더라 하면 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은 유일하게 나를 면접에서 잘할 수 있는 수단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면접관들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뭘 질문을 해야겠다 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력서를 그냥 나열했으면은 질문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를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멘토링 했던 분의 이력서인데 이분은 글로벌 회사에 지원했어요. 백엔드 개발자셨고 쿠버네티스를 썼습니다. 썼는데 보통 뭐 쿠버네티스 그래 다들 많이 써요. 요즘 많이 쓴다 하니까 이력서에 씁니다. 근데 이분은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소한 기능이었는데 그걸 만들었습니다. 직접. 그걸 이력서에 썼어요. 왜 만들었다.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겠어? 물어보고 싶잖아요. 신입이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이걸 무슨 의도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프론트엔드 제가 멘토링 했던 분은 리액트 코드를 파이썬으로 바꿔주는 걸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 웹 개발하실 분들은 알 거예요. 굳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는 브라우저 안에서 왜 파이썬 코드를 변형했을까?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거를 쉽게 말해서 어그로라 하죠.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걸 질문해 주세요. 라고 이력서에 써놓는 거예요. 꼭 이런 제가 말씀드린 예시처럼 큰 작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난 이건 좀 자신 있어. 이거 물어봐줘 싶은 거를 이력서에 적어주시면은 좀 더 면접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서 준비 없이 가면은 면접관에게 끌려가요. 결국은 답을 못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면접관들은. 그러면은 결국 면접 그냥 망치게 되는 거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없겠죠. 다음으로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자인데요. 여러분 다들 뭐 프론트엔드 분이면 리액트 공부하고 백엔드 분들 막 코틀린 공부하고 쿠버네티스 공부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이전 거를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프론트엔드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바닐라부터 백엔드 분들이면 뭐 순수 자바부터 언어부터 그거를 하시고 그 있잖아요. 이제 개발자는 기술을 쓴다거나 학생분들이 은근히 기술 안 쓰십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교 멘토링 가면은 막 압축으로 주고받아요. 왜 그래요? 하니까 충돌나서 싫대. 웃는 분들 다들 겪어보신 거예요. 지금 팀플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막 다들 메인 브랜치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충돌이 나지 당연히. 브랜치 안 파요. 그래 놓고서 막 압축 주고받고 충돌 나는 거 직접 수정하고 손머지하고 있어. 그러다 뭐 코드 날라가 있고 이거 내가 만든 네가 만든. 실제로 신입을 뽑으면 기틀을 못 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AWS 예절을 할 때가 아니고 기초부터 해야 돼. CS, 프론트엔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백엔드, CS, 알고리즘 그런 거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최신 기술만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기본 지식들이. 필수적이고 물론 처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안 필요할 수 있어요.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꼭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진다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솔직히 학교 팀플은 다들 열심히 안 해. 그럼 나 혼자 해도 돼. 그냥 나 혼자 하고 그냥 내가 다 했음 과제 발표도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깃이 정말 중요해요. 오죽하면 이게 깃파이어라는 건데 회사에서 불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불났으면 커밋하고 푸시하고 빨리 나가라.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제가 같이 협업했던 분도 제가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 쭉 이니셜 커밋인 분도 있었고요. 그냥 점만 올리시는 분도 있고 무슨 원기용 모듯이 커밋을 막 코드 체인지가 몇천 줄씩 하나씩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협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 사람이 뭘 작업한 건지 나중에 일어났을 때 롤백 해야 되잖아요. 롤백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훑어야 돼. 그런 게 있어서 커밋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다들 이력서 쓸 때 깃허브 링크 제출하라 하잖아요. 이게 뭐 인스타 마팔하고 싶어서 뭐 그러려고 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서 코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깃을 쓰고 있나, 코드를 올리고 있냐 다 봅니다. 깃허브에 보면 이렇게 핀을 박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거 올리시면 되고요. 막 그냥 깃허브 들어가서 스타만 받고 포크만 뜨지 마시고 직접 라포를 하고 퍼블리고 올려서 우리가 이제 면접관들이 가서 뭘 보느냐 커밋 기록을 다 봅니다.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커밋을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규칙이 있냐 그런 거 다 봐요. 실제로 회사 업무할 때처럼 여러분 혼자 작업한다고 그냥 커밋 안 하지 말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커밋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작업하더라도 깃을 잘 쓰는 버릇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버릇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커밋을 잘게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피처 하나마다 아 이거 뭐 뭔가 바뀌었다 싶은 건 다 커밋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한다고 깃 안 써도 돼 이러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내 다 포폴이니까 깃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자로 취업하기 전에 회사에 취업하는 거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괜히 대학에서 버스 타는 거 아는데도 교수님들이 팀플을 자꾸 시키는 게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신입들한테 딱히 면접에서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뭐 학교에서 갈등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이건 솔직히 모든 어디에 가든 면접에 단골 질문이죠. 그만큼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괜히 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사이드 프로젝트 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커뮤니케이션, 뭐 프론트가 5명이에요. 뭐 백엔드가 5명이에요. 그런 것만 쓰지 마시고 이 5명이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백엔드 또 여러 명 있고 프론트도 여러 명인데 어떻게 문서화를 했느냐 이런 것도 다 쓰면 좋습니다. 혹시 여기서 링크드인 쓰시는 분 있을까요? 링크드인. 네. 몇 명 없죠. 네. 난 링크드인 잘 쓴다. 그냥 계정만 만든 게 아니고 진짜 잘 쓴다. 개수인가요? 네. 몇 명 없죠. 이 링크드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개발자 SNS인데요. 개발자라기보다 IT 직무에서 좀 많이 쓰는 SNS인데 뭐 개발자들끼리 만나면은 인스타 마팔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링크드인 마팔하고 깃허브 마팔하고 여기에 막 내가 한 거 다 올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IT 직군 사람들이 대부분 쓰는 거라서 경력자들은 거의 무조건 쓰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여기에 포포를 다 올리면은 링크드인 DM을 통해서 취업이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 오실래요? 면접 한번 보실래요? 물론 무지성으로 때리시는 헤드헌터 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채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직하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이제 이게 링크드인인데 링크드인 쓰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오늘부터라도 링크드인 만드셔서 하나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혹시 뭐 취업 준비하신 분은 알겠지만 한 방에 하려면 못합니다. 하다 지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이직할 때마다 이력서를 쓰고 포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지치거든요. 내가 뭐 했더라 생각하면서 이게 사실 뭐 급식이 때 방학 때 일기 몰아 쓰는 것도 아니고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귀찮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올리셔야 되는데 링크드인 계정을 만드시면 PC 버전 기준으로 좌측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프로필별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메인으로 쓰는 사람은 어떤 걸 보여줄지, 외국인들한테 어떤 걸 보여줄지, 만약에 본인이 글로벌 회사를 취업하기 원하신다면 영어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소개 쓰실 수 있고, 내가 대표적으로 뭘 할 줄 안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쓰시고, 소개에 뭐, 저는 세 줄밖에 안 썼지만, 뭐 자세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 뭐, 프론트엔드 어떤 거 할 줄 안다. 백엔드 뭐 할 줄 안다. 이것도 아까 이력서처럼 할 줄 아는 거 다 쓰시지 마시고, 대표 기술입니다. 대표 기술. 제일 잘하는 거 쓰시면 돼요.
여기에 뭐 IT 아니더라도 뭐 쓸 수 있는 거 많거든요. 오늘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뭐 나는 리더십이 좋아요. 이런 거 다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취업한다고 자격증 많이 따시잖아요. 토익 다들 따시고 그런 것도 쓰시고 뭐 저는 어디서 무슨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냥 이게 내 SNS이자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 한 거 다 쓰시고 저는 예전에 여러분이 쓰신지 모르겠는데 개발진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뉴진스 짤 커스텀 하는 거. 그걸로 실제로 이직을 했어요. 올려놨더니. 마침 그때 철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쓰시고 그리고 여기서 팀플을 했다. 그러면 누구랑 했는지도 다 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링크드인을 쓴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신입 같은 경우는 잘 없긴 한데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레퍼 체크를 하거든요. 전 회사 사람한테 물어본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이런 걸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 쓰시고 이거 링크 첨부하면 링크로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시고 뭐 봉사활동이라고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발표한 걸 여기 다 씁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다 올리고 뭐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 유튜브 올리고 그만큼 내가 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주제에 관심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고요. 뭐 본인이 하신 거 뭐 발표가 아니더라도 뭐 어디 상 탄 거 그런 거 다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 하시는 거 있으시면 외부 활동 하시는 거 있으시면 뭐 클라우드 클럽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자면 이제 여기 있으니까 KRUG 아우스 있고요. 대학생 커뮤니티 뭐 살짝 자기가 리드가 돼서 학교 안에서 교회 동아리를 하고 싶다. 클라우드 클럽을 할 수 있고 깃허브에도 캠퍼스 엑스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뽑는 건데 학교마다 몇 명씩 잘 안 뽑아요. 한국에서는 많이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하면은 그런 거 노리시면 여러분 공짜로 미국 여행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외국 애들이랑 막 인도인들이 막 엄청 연락 와요. 그러면 인도 애들 그런 거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해외 개발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구글에도 대표적으로 GDSC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활동하실 수 있고 또 뭐 있지? 아 마이크로소프트 웬만한 빅테크들은 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엠버서더가 있어서 그것도 그냥 그건 동아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성향에 따라 나는 학교에서 조직을 이끌고 싶다 하시면은 뭐 클라우드 클럽이나 GDSC 같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걸 하시고 아 난 그냥 그런 거 말고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알아서 하고 싶다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런 깃허브 캠퍼스 엑스퍼트 뭐 노션 엠버서더 그런 거 많거든요. 혼자 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잘 몰라요. PC에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터 모드라는 걸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살짝 인스타 비즈니스 계정 활성화 그런 기능인데 이걸 활성화하면 내가 지금 내 글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고 내 팔로워가 지금 등락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지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살짝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아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올렸더니 반응이 좋네. 그러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가꾸실 수 있습니다. 뭐 인맥도 쌓으시고 그런 거 하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질문 받기도 하고 좀 그래도 내가 면접을 보러 갔어. 아, 뭐 누구누구네 어디서 봤어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냥 면접 보니까 좋게 시작되잖아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거랑 아, 어디서 발표하셨죠? 보통 면접관들이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보통 우리 막 네카라쿠베 이런 데 가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하시면서 뭐 네트워킹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유 기술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해서 프로젝트에 연관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 기술을 어느 프로젝트에서 썼어요. 아까 제가 프로젝트 한 거 다 올리라 했잖아요. 그럼 연관시키고 실제로 같이 했던 동료들이 평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기술 진짜 잘 쓴다. 인정. 그런 거 뜨거든요, 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팀원들끼리 학교 친구들끼리 했으면 뭐 서로 해주고 이게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어요. 뭐 친구끼리 하면 살짝 승리성이 없겠지만 실제로 전 회사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좋다. 그런 거 다 남겨주시거나 좀 부탁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질문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올려주신 게 있으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마우스가 여기서 안 보여가지고 프로젝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족했으면 뭐가 부족했는지
그런 거 쓰세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당연히 하겠죠. 찝찝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완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 그럼 다 쓰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거 별로야. 내가 생각해도 흔해.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여기서 뭘 배워갔다.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으니까 부족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필터링하면 진짜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이름이랑 나이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시면 쓰시면 좋고 설계하는 능력에 비해서 코드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객체 지향 어쩌고저쩌고 뭐 하기 힘든다. 좋은 코드냐. 이거를 위해서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드 리뷰 부탁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코드를 볼 일이 없잖아요. 맨날 비슷한 수준의 코드만 보고 뭐 친구들 코드만 보는데 이런 거 있어서 커뮤니티 활동하시면 코드 리뷰를 부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매년 한국에서 하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도 있고 오픈소스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그런 거 다 배우시고 오픈소스를 하면 뭐가 좋냐 이게 여러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진짜 기능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버그 고쳐야 될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번역, 오타 이런 거 고치셔도 돼요. 하면서 그냥 코드 한번 훑어보시고 그냥 독스 읽는 겸 들어가서 오타 있네? 오타 PR 올리고 그러면 머지 되고 그런 거 하시면서 다른 사람 코드를 보는 거 그게 유일하게 여러분이 좋은 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솔직히 짜다 보면 늘어요. 이거는 많이 짜시고 좋은 코드 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 이건 좀 살짝 노력과 시간에 비례되는 거라서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런 능력을 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오픈소스. 그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러면 안 할 것 같아서 부끄러워가지고 슬라이드를 펼쳤는데 혹시 나중에 질문이 생각났다. 내가 하다가 뭔가 막힌다 싶으실 때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뭐 한다고 바쁜데 나중에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해서 이력서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도 좋고 뭐가 부족할까요? 물어보시고 지금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감을 모르겠다. 방향성 길을 잃었다. 그랬을 때 연락 주시면은 뭐 어느 행사에서 봤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링크드인에서 DM 하셔도 되고 뭐 인스타 DM 하셔도 되고 깃허브에서는 딱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밑에 스탄을 생각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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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크리티컬 아닌 거 아니면 일단 넘기세요. 뭐 이걸 안 하면은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뭐 굴러는 가 그런 거는 일단 놔두고 나중에 해도 되고 하면서 일단 메모는 해두세요. 우리 막 주석 달 수 있어. 투두 이런 거 달 수 있잖아요. 주석 달면 이거 나중에 해야 돼. 아니면 리드미에 써놔도 좋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끝을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급한 거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 것도 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게 서버 개발자분들이나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마찬가지 예외 케이스를 처음에는 다 생각 못 합니다. 이게 내가 하다 보면 짬이 생겨가지고 유저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리퀘스트가 올 수 있겠구나 그게 점점 쌓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개발자분도 자기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어딘가 언제든 빵꾸 날 수 있고 버그 없는 코드는 없다 하잖아요. 완벽한 코드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고치시고 기록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일단 네, 맞아요. 예. 보통 대기업들, 전형적인 한국 전통 대기업체, 삼성, SK, LG 이런 데는 깃허브 잘 안 받을 수도 있고 금융권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는 더더욱 외부 활동을 잘 봅니다. 그런 거는 살짝 IT 개발자랑 일반 사무직이랑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그 사람들은 개발자가 첫 서류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HR팀 인사팀에서 먼저 서류를 검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깃허브를 안 보는 거예요.
서류에서. 그래서 뭐 대외 활동 어디서 상 받았다, 뭐 봉사 활동 어디 갔다 그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회사에 지원할 거라면은 뭐 이렇게 대외 활동이 오히려 더 중요하긴 합니다. 기술적인 것보단.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다 그런 데 기업 가요. 네카라쿠페 안 가고 학교에서 학점 좋은 애들. 그런데 학점 더 보거든요. 솔직히 전통적인 IT 기업들은 학점 안 보고 스펙을 안 보는 학벌도 안 보는데. 근데 그런 대기업들은 그냥 개발자로 도전을 한다기보다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취업을 도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인 질문은 그냥 여기로 연락 언제든 주시면 되고요. 발표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